우리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구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은요 86쪽 정도 펼쳐놓으시면 되겠네요. 요약집은 86쪽 정도, 그리고 문제집은 330쪽, 문제 30쪽 60번부터 들어갑시다. 60번 문제집은 330쪽이 60번. 그런데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옆에다가 요약집을 펼쳐놓고요 86쪽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60번 문제네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을 물어본 거죠. 자, 옳은 거 별표 3개짜리죠. 이거 자체를 물어볼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 반드시 우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배우겠죠? 차장금기 과세산 기억나시죠? 예, 요거 그대로 고사장 갖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어딜 갖고 가시는지 아시죠? 네, 고사장이 그대로 이거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출발점은 뭐가 출발점이요? 양도가액이 출발점이요. 너 지금 얼마 팔았어? 그 얘기야. 지금 팔은 거죠. 팔았으니까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양도가액이죠. 근데 그거 얼마 주고 산 거야?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래서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우리 뭐라 그러고 여러분? 양도 차익이라는 거죠. 자, 양도 차익이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 뭘 차감하죠, 여러분? 차장. 뭐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그래서 양도처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뭘 한다고요,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데 요거 용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특히 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요게 제일 중요해. 왜 양도소득 금액이 제일 중요하냐면 얘는 뭐까지만 한 거고 특별 공제까지만 한 후의 금액이죠. 어디에서? 양도 차익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처에서 뭘 차감해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해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뭘 한다,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이라 한다. 자, 그러면 특별 공제 차감한 후에 양도소득금에서 이제 뭘 차감하라, 여러분? 기본 공제 차감해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 기본 공제 차감하라.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 공제 차감한 후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 차장금기 과세산 가볍게 확인해 두셔야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양도소득세 세 계산 요 구조 하에서 접근한다는 걸 꼭 해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뭐까지만 한 거고 특별 공제만 한 거고 아직 기본 공제는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 뭐 양도가의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놓고 마지막에 슬쩍 뭐였나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계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과표 나면 이제 여기다 뭘 곱하죠, 여러분?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 요런 거 여러분 우리 가볍게랑 차장금기 과세산. 그래서 요 60번 문제 요 정도 확인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요 60번은 우리가 이제 요 세 계산 구제 관련된 기본 과정으로서 살펴본 거죠. 자, 61번 갈게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별표 3개. 여러분 가장 중요하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계산이 제일 중요하다. 하여튼 이 양도차익 계산을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틀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틀린 거 물어봤죠. 별표 3개. 꼭 기억해 주시죠. 자, 1번. 양도가액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뭘 하면 실지거래가로 했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 차감하는 뭐도 여러분?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고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래요. 양도가액을 뭘 하면?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래요, 여러분? 기준시가로 하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동일쌍방기준이죠,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동일쌍방기준. 동일한 기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라 그 얘기죠. 하나가 실가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취득가액도 뭐라 하는 얘기예요? 실가로 하라. 하나가 기준시가다고요? 나머지도 뭘로 하라, 여러분? 기준시가로 하라.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동일쌍방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실지거래가가 기준시가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원칙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2번. 그래서 2번이 원칙이죠. 원칙.
1번이 동일상방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은 원칙. 그래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누구와 양도자와 양수자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원칙은 실가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실지거래가액에서 양도차를 계산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 그냥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거는 기억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 실가는 실지거래가액이 발생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실가가 나오면 여러분 자동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빙서류가.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기준시가 얘는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안 한가? 안 한가? 그냥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 실지거래가에서 양도차를 계산하세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가장 기본인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첫째, 바로 뭐가 있냐? 매매계약서죠.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매매계약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부동산의 매매 단계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매매계약서였죠. 매매계약서 몇 장이 있어야 되냐?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한 장.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취득 당시 매매. 이거 기본이 두 장이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자, 양도소득세 이거 실질거래가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증빙서류 제출해 달라면 제일 먼저 뭐 갖고 해야 된다고? 뭐 갖고 해야 된다고? 매매계약서 있어야 된다. 매매계약서. 근데 매매계약서 몇 장이에요, 여러분? 두 장.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이거 지금 있겠죠? 그래 당초 취득할 때 취득 당시 매매. 이게 반드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실지 거래가에 대한 어떤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이런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확인. 저는 여러분한테 요걸 강조합니다. 금융거래 확인. 금융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요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거 계좌이체. 계좌이체가 가장 대표적인 거였죠, 뭐. 계좌이체가 되면 이거는 은행에서 영원히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업을 해서 전쟁이 나도 여러분 백업 데이터 다 보관하게 됐어. 어디다 임시 보관한다 뭐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없어질 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 보관할 테니까 은행에서 다 보관할 테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양도처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실지거래가에서 양도처 계산하는데 실지거래가에서 양도처 계산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있죠. 증빙서류가. 근데 요 예외죠. 원칙의 예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이게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뭐. 자, 그럴 때는 등기부 거래가에 또는 보상가에 매매사례가 또는 환산 취득가에 순서해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렇게 여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죠, 여러분? 매감환이죠. 그렇지. 저는 여기서 뭐 강조하죠? 기준시가는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어디서 끊어? 매감 어디서 끊어? 환. 매감환에서 끊어버려야죠. 여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나 보셔야죠. 근데 요 예외가 요거 말고 하나가 또 있죠. 누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 자, 무슨 방법 나오죠? 그렇죠.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란 말이 나오면 다시 말하지만 이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
그럼 이거는 누가 하는가? 이 3번은 이거는 양도자가 주체가 다른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계조사는 누구만 하는 거냐면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하는 방법이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가 하는 방식이 아니야. 여기서 추계는 뭐를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추정 계산. 추정하여 계산한 거죠. 실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추정하여 계산한 거야. 그래서 세액을 추계조사에서 세액을 확정하는 거고 경정은 고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누가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거다, 세무서장.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요거 차이점 보셔야죠. 여기는 뭐죠? 매, 감, 환.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 그렇죠. 여기는 기간.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기준시가는 반드시 여기서만 나와야 된다니까.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만. 요거 꼭 봐야 돼,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돼. 예. 그래서 단순히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격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얼른 가고 매감 환이고 뭐는 없다. 기는 없다. 그런데 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 추정하여 계산할 때에는 그때는 뭐고 여러분? 매감 환기다는 얘기죠. 표시나서 요약집에 있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뭐 또 처음 보는 것처럼 표시는 잘하고 있는데 이미 요약집 86쪽에 시뻘게 표시되어 있고요. 자, 세법의 적용 순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3월 달부터 나가 이런 필수 핵심 정리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가장 기본이야. 일단 그거라도 먼저 잡아놔봐. 그러면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12개, 11개 거기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왜 그걸 못 잡아? 나중에 여러분 그거 모아놓고 시험 끝났다면 한번 맞춰보라고 몇 개나 나왔는지. 그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뭐로 넘어라, 여러분? 요약집 넘어라고, 요약집. 그리고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요약집 갖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돌리고. 자꾸 새로운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꼭 공부 못한 사람이 꼭 새로운 거 찾아서 봐요. 하나 갖고 있는 거 제대로 못 보면서 자꾸 새로운 소스 얻어갖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 안 돼,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세요. 보던 거 자꾸 봐야 돼. 그러면 보던 것만 잘 봐도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세법 같은 거 16개에서 3개, 4개 포기해도 12개, 13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자료가 부실해서 못 맞추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거 찾지 마시고 보던 거 자꾸 돌려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저는 똑같다고 보십니다. 뭐 여러분 중에 자료상이 있을까? 공부를 안 하면서 그냥 왠가 외부 자료 다 모으는 사람 있죠? 있어, 주에 조사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시험에 떨어진다. 진짜 여러분. 자꾸 외부 자료 갖고 오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왜냐면 갖고 있는 자기 해당 과목 교수가 준 자료도 제대로 지금 정리 못했는데 그 외부 자료 걸 갖고 오면 그 나중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걸 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하나 더. 그리고 외부 거는 외부 담당자가 이게 의사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새로운 거 여러분 자꾸 익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던 거 자꾸 돌리세요. 보던 거나 잘 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서 요 6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가 원칙, 예외 2개. 그래서 원칙은 뭐야, 여러분? 실가. 실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어느 당시에 여기는 취득 당시. 왜냐면 여러분 양도 당시 지금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있는데 장롱에 있는 줄 알았던 과거의 매매 계약서가 없는 거야.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 그거 없다는 얘기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때는 매감 환. 뭐가 못 나온다? 기준 시가가 못 나온다. 이게 나오면 실가가 깨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실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이 누가? 관할 세무서에 모았을 때는 추계조사 결정할 때 여기는 매감 환이고 뭐가 나온다? 여기는 기가 나온다. 요게 차이점이다, 그렇죠? 이런 거 잘 보셔야죠. 출제는 이거 갖고 시비 걸 텐데 여기는 기가 없다, 여기는 기 있다. 이게 차이점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까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격이란다. 그러면 이때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 취득가격을 뭐라면 실가로 하면 이때는 기타 필요 경비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죠. 세트 잘 찾아야 돼요. 실질 취득가격이 나면 그때는 뭐가 나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짝꿍이죠. 근데 만약에 취득가격을 실질 거래가 이외의 가액, 자 저거
이때 실질 거래가 이외의 가액이 뭐야? 매감 한계죠 뭐. 매매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 취득가에 기준시가.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 이외인 매감 환기라면 그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는 거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 여러분 요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어디 보시냐면요. 예, 87조 보실래요? 요약집 87조. 요약집 87조. 자, 거기 여러분 예, 양도차익 계산 방법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예. 원칙 뭘로 계산하래 여러분? 실질 거래가래요. 그래서 실질 양도가에서 실질 취득가를 빼고 자 실질 취득가액이 나면 기타 필요금으로 밑줄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실질 취득가액이 남은 기타 필요 경비로서 뭐가 나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다. 요걸 여러분 이렇게 세트로 박스 처리하세요. 짝꿍이죠. 항상 실질 취득가의 짝꿍은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짝꿍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안 하고 뭘 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이때는 기타 필요 경비로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고요. 요거 짝꿍을 찾으셔야죠. 짝꿍이죠. 이렇게 묶어. 이렇게. 이거 잡아야 돼. 실질 취득가액의 짝꿍은 뭐예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짝꿍이야.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 기준시가가 나오면 짝꿍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는 거. 짝꿍을 잘 찾아가세요. 저거 짝꿍. 아이씨. 여러분 공부할 때도 짝꿍이 중요해. 공부하는 멤버를 잘 만나야 돼. 열공하는 짝꿍을 만나. 나도 열공하는데 노래방 좋아하는 언니 만나면 내 인생 끝난 거야. 같이 나도 노래방 가는 거야. 맨날 코인방 가갖고 인병을. 자, 그래서 짝꿍을 잘 만난다.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나가야 돼. 여러분이 반드시 외울 것이 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시가하고 환산 취득가 시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이 나왔죠,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여러분 여기 잠깐 봐. 여기 용어를 보시면 필요 경비 뭐랬어? 그러면 계산. 계산이 뭐야? 개괄적으로 계산했다 그 얘기야. 개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래서 필요 경비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대략해서 공제하게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거기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뭐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다가 책에서 뭘 자꾸 적어? 왜 뭘 그렇게 적어? 책에 있는 요약집에 있는데 취득 당시 문제집에다 적지 마 여러분. 문제집은 한 번 보면 끝이야. 이거는 오늘 보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풀다가 여러분이 한번 좀 주의 있게 틀렸거나든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틀려야 되는 문제 그런 것만 체크해놓고 그것만 따라 보고 이거 다시 볼 필요 없어. 볼 시간도 없어 여러분. 요약집에 문제집에다 적지 말고 요약집에다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체킹 어느 당시야? 취득 당시입니다.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별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이 나오죠. 요때 여러분 요 공제를 외우셔야죠. 자, 우리 요 공제를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37 짓고 하나 기억나시죠? 예, 고사장 가서 딱 그거 털어놓으면 돼. 예.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양도 물건별 공제율이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랑 부동산은 몇 프로? 3%. 근데 토지 건물은 등기 자산인데 미등기 양도했다. 그럼 해줘 안 해줘? 미등기 양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안 해줘? 해줘. 해주는데 3%의 10분의 1인 0.3% 축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주다 그러면 큰일 나. 미등기 양도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니까?
해준다고. 해주는데 정상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로 줄어든 몇 프로만 0.3%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등양 거기 3,7직구 하나 때 3% 옆에다 0.3 적어놔야 돼. 0.3은 뭐를 말한다고? 미등기 양도.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물권이죠. 채권. 그래서 요때는 몇 프로? 7%. 7%. 그러면 이제 요 3%와 7%가 아니면 나머지 다 몇 프로라는 얘기야? 1%. 그럼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다 그냥 무조건 1%.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적은 숫자 몇 프로? 1%. 1% 먹으라는 거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환산 취득가 계산 구조 가셔야 됩니다. 자, 환산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환산 취득가액은 주어진 게 바로 양도 당시 실질거래. 양도 당시 계약서는 있는데 여기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 실질거래가액이 없다고요? 그럼 매매사례 그것도 없다고요? 감정가액. 이거를 하여튼 세트를 잡아놓고 요 놈을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어떻게 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양도 당시 취득 당시죠. 그럼 마무리 하나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실질 취득가액의 짝꿍은 뭐다고요? 자본적 취득가액 양도.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 증빙서류가. 실질 취득가액은 물론 자본적 취득가액 양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증빙서류 있었죠. 근데 여기 나오는 매각만기나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일정한 시기에 따라서 계산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얘는 증빙서류가 필요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야. 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양도체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양도체계의 가장 기본이다. 근데 여러분 거기 양도체 계산 방법 박스 바로 밑에 거기 다 별표 있죠. 각주. 여기 올해 개정된 거기도 하죠. 신설되자마자 당장 29회 때 시험에 나왔었고, 여기 저는 올해 뭐 충분히 계산 문제가 가능한데 해당 거주자가 건물을 뭐 했어요? 여러분 밑줄 신축 또는 증축을 했어. 새로 짓거나 뭐 했어요? 여러분 증축. 근데 증축은 모든 증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증축이 하나였어만. 그러면 우리 세법상 사후관리는 몇 년이죠, 여러분? 5년.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5년 이내 양도. 밑줄 여기까지 쭉 치시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에 5년 이내 양도했다. 건물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얘는 취득한 지 5년도 안 돼서 빨아버리더라는 얘기야.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이때 그 양도책을 계산할 때 우리 거기 환산 취득 앞에다 뭐 적어놨어요? 감정가액 적어놓으라고 했죠?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책을 계산했다. 그러면 이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불이익을 준가. 얘는 실지 거래가로 양도책 계산을 안 하고 감정가나 환산 취득 가액으로 양도책 계산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불이익을 주겠대요. 그래서 무조건 해당 감정가액을 했다 그러면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 했다면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무조건 뭐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페널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건물 10억 주고 신축했대. 10억 주고 건물 신축했는데 이거를 실질 취득가를 안 하고 감정가액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정가액이 뭐 8억 원으로 돼 있다. 또는 환산 취득가액이 8억 원 했다. 그러면 실가보다는 환산 취득가액이 더 커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 거래가액은 8억 원인데 실질 거래가액은 8억 원인데 감정서 끊어보니까 10억. 또는 환산 취득가니까 10억 됐어. 더 커졌어. 그러면 이때는 실질 취득가를 안 하고 더 커진 뭘로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이나 또는 뭘로? 감정가로 양도책 계산한다고. 그러면 필요 경비가 커지니까 양도책이 줄어들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 하면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하면 요 환산가액 또는 취득가액 몇 프로를 아니 환산가액 또는 감정가액 몇 프로를 5%.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억이야.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10억이야. 그럼 몇 프로? 5%. 그럼 얼마 되는가? 우린 이게 어려운데. 10억 원에 5%는 얼마일까? 5천만 원이야? 5억 원이야?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냥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때리겠다입니다. 그 세금을 더 내는가 덜 내는가? 더 내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그러니까 어설픈 짱구 돌리지 마라 그 얘기 여러분. 근데 중요한 말은 여러분 이거 이미 시험에 나왔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마지막 이때 양도소득 결정세에 더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출제는 여러분이 이미 감정가 또는 환산취득가 5% 페널티를 부여할 거다. 요거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린 이걸 장난치지 않고 다른 걸 장난치겠다. 그게 바로 뭐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네요 여러분. 여기에 픽스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마무리합시다. 환산취득가액은 글자대로 무슨 가액으로 환산한 거죠? 여기 써져 있잖아. 환산 취득가액 글자대로 뭘 환산한가?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죠.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확인하셨죠. 외우지 마. 그냥 써져 있어.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 그러니까 얘는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가액을 추계할 때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무슨 가액을 적용할 때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 양도가액은 있어 없어? 없어. 환산 양도가액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 아까 여기 봐 추계조사할 때 자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추계 방법이 요것도 한번 좀 체킹해 두실래요 여러분? 예. 양도가액을 추정할 때는 자 첫째 뭐죠 여러분? 매매사례가액. 두 번째 뭐죠? 감정가액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산가액은 나와 못 나와? 못 나온다 했잖아.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없다 그랬잖아. 예,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 여러분? 기준시가가 나왔죠. 추계조사 방법이야. 근데 뭘 할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이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뭐 나와 여러분? 기준시가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준시가는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고 양도가액을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환산취득가액 글자도 무슨 가액을 환산한 거니까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니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나오는 거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까지 같이 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뭐고 여러분? 매감기.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뭐고? 매감환기. 오케이? 감 잡았어? 뭔 소리 하고 있냐?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집에서 다시 차분하게 보시면 돼요. 차분하게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그때 이제 어머니 탓하는 수밖에 없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어머니가 왜 낳았어? 네, 그는 아버지가 술 먹어서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단다. 자, 요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자, 63번 갑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추계조사죠. 추계조사. 뭐를 추계조사한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한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예.
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여러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때는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감 적용하는 경우로 생각하고 문제 풀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뭐야, 여러분? 매매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취득가에, 기준시가를 어떻게 한다? 순차 적용이죠. 순차 적용. 순차 적용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매매사례가. 그게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감정가. 그게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환산취득가. 그것도 없다 어디로 가는가? 기준시가라. 그 순차죠 뭐. 자, 2번과 3번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예. 외우는 건 요거 외워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때 매매 사례가액은 뭐를 말하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그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 써져 있어. 매매 사례 가액이라 하죠, 우리는. 마치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학계론에서 여러분, 우리 학계론 하면 이제 뭐 자신감이 철철 넘쳐 흐르죠? 응? 감정평가에서 여러분, 우리 3방식 6방법 배웠죠? 예, 거기 바로, 예. 사례 비교법이죠. 사례 비교법. 그렇죠? 3방식 6방법에서 사례 비교법을 말한다. 매출이다. 이거 물건을 팔아야죠. 어디다 팔아요, 여러분? 시장. 그래서 시장성. 얼마 주고 만드는데 원가성. 그래서 얼마 남아 있는데 수익성. 이게 3방식이죠. 아니야? 시장인데 내가 팔았잖아. 일단 판 게 중요하잖아. 거래는 내가 팔에 뭐가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에다 내가 어디다 팔았어? 시장에다가. 얼마짜리를? 원가성. 그래서 얼마 남았어? 수익성? 그거 아니야? 근데 부동산 시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이야?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 있죠. 여기다가 이제 개발 시장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더 나가면.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은 매매 시장이 있고 임대 시장이 있잖아. 그 매매 시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두 가지씩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가? 3방식 6방법. 각 원가 여기 성별로 별로 두 개씩 있는 거죠. 매매, 임대, 매매, 임대, 매매, 임대. 그래 몇 개 나오는가? 6개.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3방식 6방법이잖아. 요때 바로 요거 매매 사례가 여기 나오는 거죠. 사례 비교법. 아, 여러분.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예. 반갑죠? 예. 자, 세 번째 감정가액이죠. 요 감정가액 누가 감정한가? 감정평가사죠.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아실 때 30대 초반이다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 자격시험이 바로 감정평가.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공인중개사 하지 말고 감정평가사를 합니다. 공인중개사 나중에 얼마든지 네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사. 그래서 최소 한 4년에서 5년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아야 이 정도 해야지. 그러면 국가고시가 뭐 공인중개사 1년 2년짜리 갖고 뭐 그래서 4년에서 5년 뭐 빠르면 3년 3년 요 정도 집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공부하라 그러죠. 그 대신 하고 나면은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결혼의 뒤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뭐 멤버 최우등 올라가죠.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감정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법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몇 개월이야? 2장 이상입니다. 2장 이상. 그러니까 A 감정평가사한테 맡겼다. 그러면 또 이와 독립된 다른 제3자인 B 감정평가 2개 이상을 해야 돼. 그래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나면 그 감정가액이 뭐를 가지고 여러분? 평균에. 여기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서 감정평가 기준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여러분. 자, 취득을 하거나 양도를 했대. 그럼 반드시 요 시점에서 취득 시점에서 또는 양도 시점 요 시점에서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서가 반드시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요 시점 내가 취득한 날 그날에 사례가액 다른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 또는 감정서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하기 전 매달 3월, 취득한 후 매달 3월. 그럼 총 몇 개월 사이에? 요 6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딱 요 날 현재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또 양도했다? 그럼 양도일 전 몇 월? 3월. 양도한 후 몇 월? 3월. 요 사이에 매매 사례가나 감정서가 있다면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몇 월? 3월. 그러니까 총 몇 개월 되는가?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가 있다면 인정해 준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올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잠깐 봅시다. 개정이 돼갖고 여러분 거기 87조 맨 밑에 보세요. 87조 보시면 여러분 거기 감정평가서 나와 있죠. 감정가에 거기 단서 보세요. 다만 밑줄 들어갑시다. 87조. 뒤 언니 더 몰라. 날 쳐다봐야지. 뒤 언니는 이제 왔는데. 자, 그래서 뒤 언니 쳐다보지 말고 앞에 있는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밑줄. 기준시가 얼마? 10억, 10억 이하. 밑줄. 기준시가 10억이었지. 그리고 저거 소액재산. 그렇게 큰 금액 아니니까 이때는 2장이 아니라 몇 장? 하나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 인정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만큼 이제 감정평가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10억 초과가 되면 최소 몇 장 이상이 되고 감정평가사가 2장 이상. 근데 10억 이하면은 그게 큰 금액 아니니까 그냥 한 장으로 하자. 그래서 감정평가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야.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거기 때문에. 자, 나머지 봅시다. 4번. 환산 취득가. 이건 양도가를 추계할 경우는 적용하지만 취득가를 추계할 때 적용한다. 맞는 말이고. 자, 5번 갑시다. 자, 요거는 이미 계산 문제로 아직 안 나왔죠. 요거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죠. 저거나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죠. 그때 개정된 건 뭐냐면 신축, 건축물을 뭐 했다 그러면 신축. 근데 올해 뭐가 들어왔다? 증축이 들어왔다. 근데 증축은 모든 증축이다고요? 아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물을 취득한 날로 또는 증축한 날, 자,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5년 이내 양도.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이거죠. 뭐를 가지고?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가지고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했더니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러면 엔드 개념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는 그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뭘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어떻게 하라? 더하라. 양도소득세를 때리라는 얘기야. 이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그럼 이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 이거죠. 뭐 양도차익이 제로가 나오거나 뭐가 발생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를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려고 하더라도 무조건 5% 때리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는 지금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고 바로 실질 취득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차익이 제로가 되거나 양도차손이 나와도 무조건 5%는 어떡하라? 때려라 그 얘기야. 그 5% 맞기 싫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실가로 하라는 얘기야. 실가로.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여러분, 이거는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공부를 하다 보면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지금 혜택을 주는 건지 불이익을 주는 건지 그것도 구분 못할 때가 많아. 공부할 때 그래. 공부할 때. 물론 실무 나가면 더 모르고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보시고요. 자, 64번 갑시다.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자,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된 해당 자산 실질가를 확인할 수 없어. 뭐 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할 때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 적용 순서로 옳은 거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나와. 얘는 이미 나왔고 이거는 또 다시 출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되죠, 여러분? 취득가액 여기 써졌죠, 우리 아까 취득가 할 때 뭐였으면 매, 감, 그죠? 환기 이거 물어본 거죠, 매감, 환기. 아까 양도가액이 아니라 왜 취득가액이 물어본 거죠? 양도가액 추계할 때는 매, 감, 그리고 뭐가 없어? 환이 없었죠. 그리고 뭘로 넘어간가? 기. 그래서 매감 환기를 다 물어보니까 취득가액으로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 첫째 뭐야, 여러분? 매매사례가. 그냥 앞에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용어만 찾아가면 돼. 매매사례가.
그래 뭐야 여러분? 감정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 감정가액. 뭐죠? 환산. 아 여기 있네요. 환산 취득가액. 맞으면 뭐야 여러분? 기준시가네요. 끝. 게임 끝이죠 뭐. 이런 거 실제 나왔었던 거죠. 2009년도. 매감 한 개. 이런 거 부수 설명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만 요거 한번 봅시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자산으로서 이때는 하나의 감정평가. 요게 중요한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으로 인정되는 걸 인정해 주겠다. 원래는 몇 장 이상이 되는데 2장 이상이 되는데 여기 써주죠. 2 이상이 되지만 10억 이할 때는 1장으로 인정해 주겠다 했죠.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갑시다. 역시 이것도 충분히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보세요. 취득가액을 뭐로 하면 실질 취득가액을 하면 짝꿍은 뭐가 나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오는 거죠? 양도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실질 거래가에서 양도책이 나죠. 자, 이게 바로 실제 필요 경비죠. 이게 실제 필요 경비죠. 실제 필요 경비는 이렇게 발생 시점에 따라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무슨가에 실질 취득가액,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그다음에 뭐 여러분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뭐 여러분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죠.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질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세 가지 구분한 거죠. 얘들은 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 이때 여러분 봐. 출전이 어렵게 내려면 실질 취득가액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쉽게 내려면 자본적 지출액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양도부는 답으로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럴까 하면 뭐라 그러나 그냥 나오는 애 겉절이야?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그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민계 공시법에다 이제 세법 하나 슬쩍 나온 거죠. 예. 나오긴 나왔는데 답은 아니야. 세법은 나오긴 나왔는데 답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실질 거래가액 방식의 양도차익 산정에서 뭐죠, 여러분? 취득가액. 그래서 어렵게 내려면 요걸 물어보고 평이하게 물어보려면 자본적 취득. 그래서 이게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따른 경계 확정으로 여러분 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시법에서 들어보셨죠? 바로 지적법 할 때만 들어보실 겁니다. 이때 그 경계 확정에서 지적 공부상 면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는 증가. 면적이 어떻게 됐대? 증가됐대. 당초 내 공부상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어떻게 하는가 더 큰 거죠. 그럼 그 더 큰 면적만큼 뭐 한 걸 보는가? 취득한 걸 보니까 돈을 내야 되죠. 이때 징수한 조종금은 취득가액이라는 필요금으로 잡겠다 안 잡겠다? 안 잡는다. 취득가액 포함되지 않는다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 출제는 이걸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 비과세에서 봤었죠. 면적이 어떻게 돼서 감소가 돼서 징수받은 조종금 돈 받은 거죠. 징수받은 조종금은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예, 비과세 대상이었죠. 근데 오히려 면적의 증가가 되면서 징수한 돈 낸 조종금은 취득가액이라는 필요금으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안 했으니까 손실이 발생, 비용이 발생하도 필요금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요 1번과 2번은 제외 대상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번과 2번. 이때 2번은 안 외우셔도 돼. 제가 볼 때는 써져 있어. 뭐라 했죠,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이야. 시가초과액으로 나왔죠, 여러분. 부당. 일단 부당이니까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니까 포함하지. 그러면 여러분 취득가액이라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 불이익을. 비용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자,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급 지급 방법에 따라 여기 써져 있는 여러분 당사자 약정이죠. 약정이 뭐야?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을 말하는 거죠. 당사자가 계획을 맺을 때 정한 거야. 그래서 야 대금 지급 방법에서 뭐에다가 원가에 뭐를 더해서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를 어떻게 했대? 여러분 확정했대.
그렇게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해 본 거죠. 그럼 그때는 그 해당 이자 상당히 당연히 취득권까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여기는 포함이죠.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인데 여기는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잘 보셔야죠. 자, 4번. 양도 자산의, 자, 4번과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어쨌거나 시험에서는 여러분 4번과 5번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묶어놓고 적으세요. 취득가액은 이거야,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이중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 취득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이중공제 방지.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양다리. 여러분, 우리 부동산 임대하면 뭐가 발생하죠? 종합소득세. 부동산 처분하면 이제 뭐가 발생하죠? 양도소득세 발생하죠. 이때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 경비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잡으면 양도소득세 필요로 잡아서는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이미 잡았는데 또 무슨 공제가 돼? 이중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양도소득세에서 필요 경비 떨려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뭐 하다가 여러분 임대하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처분한 거죠. 그럼 임대할 때는 뭐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처분할 때는 양도세. 그러면 어차피 얘는 올해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개가 다 발생하는데 이때 두 개가 다 발생하더라 필요하면 둘 중에 어디에서만 한 군데에서만 떨어내기죠.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떠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어디서 필요경비 떨래? 둘 중에 아무 데서 하나 떨 수 있다면? huh? 무슨 근거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빼야죠. 높은 세율이. 둘 중에 어떤 세율이 더 높느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소득세를 빼야 필요 경비를 잡았죠. 똑같은 금액이라도 낮은 세율 적용해서 빼는 것보다는 높은 세율 적용한 데서 빼는 것이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이게 이제 세무 전략인가? 이런 걸 세무 전략, 다른 말로 절세 전략이라는 거죠. 무조건 공제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그런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뭐는 안 된다, 여러분. 이중 공제는 안 된다. 그럼 봐. 양도 자산을 뭐 할 때? 보유하는 기간 중에 그 자산의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감가상각비. 대표적인 무슨 뭐야? 필요경비죠. 취득가액이라는 필요금을 잡아서 빼주는 거 아니야, 감가상각비. 근데 부동산 뭘 계산할 때? 임대소득 금액 계산 시, 밑줄 쳐. 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계산 시, 이거 뭘 말하는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했대? 산입했대. 그러면 이미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로 잡았는데 또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잡으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죠. 그러면 이중공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때는 취득금액에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 정확히 말하면 포함된다가 아니라 뭐야?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차감하라 그 얘기죠. 취득가에서 빼라는 얘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깔끔한 건데. 자, 5번. 매입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발생한 현재 가치는 자 밑줄. 대표적인 또 역시 뭐야, 여러분? 필요경비죠.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이건 내가 장부상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업 회계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KIFRS라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규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가치는 처음 나왔다는 얘기야. 그놈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소득, 여기 써져 있네요. 뭐로? 사업소득 필요는 어떻게 했대? 산입했대. 자, 이미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할 때 현재 가치하는 차이는 필요를 잡았는데 또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이라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산입하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계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가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죠. 바로 5번이 틀린 말이죠. 잡으셨어요? 네. 여러분 요약집 어디 보고 계셔야 되냐면 88쪽 보고 계셔야 됩니다. 88쪽.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실질 취득 가액에서 여러분 4번 체킹. 4번이 제일 중요해. 자, 4번 같이 한번 봐요. 실질 취득 가액이 4번. 자,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자 박스 처리에 감가상각비.
다시 박스 처리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에 이게 다 필요금으로 인정해 준 애들이 안 해준 애들이야. 인정해줘.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금 인정해 준다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만 필요 경비를 잡으면 됐는데 문제는 뭘 계산할 때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미쳤죠. 사업소득 금액 계산은 뭐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야. 필요금을 어떻게 하면 산입하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그때는 그 금액을 취득금에서 어떻게 하라 동그라미 공제하라 빼내란 얘기야. 더하라가 아니라 뭐야? 빼내는 거야. 잡았어요? 예,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66번 갈게요. 66번. 자,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여기 나왔네요.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을 뭐해서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어떻게 돼? 확인되죠. 뭐가? 자본적 지출에. 이거는 어디에도 해당하는가? 양도비도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반드시 증명서를 어떻게 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확인돼야 되죠. 자, 여러분 많이 이제 그 우리 인터넷상에서 물건 많이 구입하시죠? 예. 요즘은 이제 뭐 직접 매장 가서 구입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올드 세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보면 이 감이 잘 안 와. 이게 물건이란 것 좀 이렇게 보고도 만져보고 이렇게 좀 해야 어떻게 좀 와닿는데 그 인터넷에 사진 달랑 한 장 올라온 것 같고는 도저히 안 돼요. 뭐 리뷰 봐야 뭐 좋았어요, 고마워요, 잘 왔어요, 예, 빨리 와서 좋았어요, 예, 가성비가 베리굿 뭐 예명할 그죠? 맨날 그런 거 리뷰 달리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모델했으면 가능하면 매장을 가봅니다. 매장을 가갖고 매장 가서 다시 한번 봐. 그래서 매장을 봐서 아 내가 생각한 만큼 이상하게 물건 막상 사놓고 보면 내가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래 이상해. 내가 사진 봤을 때 너무나 달라. 근데 가격 보면 이제 최저 가격으로 구입 이렇게 하면 뭐 거기 이제 뭐 옥션 뭐 여기 뭐 11 막 이렇게 이 중에서 제일 최저 가격 나오잖아. 그럼 저 같으면 어떡하냐? 거기 가면 이제 제일 최저 가격 가죠. 그럼 거기 정보에 보면 판매자 정보가 나오죠.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거. 그럼 이 판매자 정보 가면 전화번호가 다 나오잖아. 그럼 저는 여기다 직접 전화 겁니다, 그냥. 여기다 전화 걸어. 전화 걸어갖고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예, 입금시키겠다. 그러면 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얼마 나왔는데 10만 원 나오는데 얘들은 하면 뭐 9만 7천 뭐 9만 8천 원까지 내려가죠. 내려가. 왜 내려가? 요걸 안 통하잖아. 얘들 여기를 통해서 결제는 여기서 이루어지잖아. 그 수수료가 까지잖아.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걸 직접 그러면 이게 안 나가니까 그만큼 걔도 좋고 나도 좋은 거지. 얘들은 플랫폼만 제시하는 거 아니야, 얘들은. 돈 버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플랫폼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도 사실 뭐 플랫폼만 하는 거지.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임자를 중개시키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는 역할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전화 갑니다. 그러면 최대 후려치죠. 그래서 야 이거 얼마까지 줄 수 있어? 그러면 에이 뭐 아이 빨리 다 알고 하는 거야. 그러면요 얼마 주세요. 그러면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해야죠? 그 대신 내가 계좌 이체 시켜준다고 그래. 그럼 여기다 계좌 이체 시켜주고 여기다 뭘 줘야 돼? 입금시킬 때 내 이름 적어놓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걸 클릭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문자 보내주면 돼. 뭐 주소. 그러면 제가 계좌 입찰할 때 받는 사람 입장에 비고란에는 제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 이쪽 비고란에다가는 요거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구입 비용. 메모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건 다 하잖아. 그럼 이거 다 찍혀 안 찍혀? 찍혀. 이거 다 금융거래 전산에 다 남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득세 계산할 때 이걸 뭘로 잡아? 필요경비에 그냥 송금 떨어버리니까 그게 큰 금액 아니니까 즉시 유형 자산이지만 뭐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 비용이 더 들어가죠. 즉시 비용 처리해버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다 이런 거 이걸 뭘 통해서 금융거래 증명서를 확인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돼서 개업하실 때 항상 저는 작은 관계는 뭘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계좌이체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세무서장 시비 걸어 못 걸어? 절대 못 걸어. 무조건 인정해 이거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 요즘 보관 안 해. 맨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경리 담당하던 여직원 맨날 하는 거 뭐야 여러분?
종이에다 풀 붙여. 이거 영수증 맨날 그 붙이는 게 일이었잖아. 그게 이거 보관하는 거였잖아, 여러분. 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다. 자, 자본적 지출액은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거죠? 보유하는 단계야, 보유. 이때 요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뭐랬죠, 여러분? 꼭 적어놔. 뭐? 수익적 지출액이죠. 예.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수익적 지출액이야.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의 차이점 뭐냐? 얘는 필요금으로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고, 그러나 뭐는 수익적 지출은 필요금으로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이때 1번. 자, 1번이 바로 뭐죠, 여러분? 저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죠. 의의입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 그러면 반드시 이 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치의 현실적 증가, 내용연수 연장.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합격하시면, 여러분 정말 올해 합격하면 여러분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 아,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거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합격해봐. 가슴이 막 벅차오를 거야. 내가 올해는 정말 어려운 한 해 때, 예, 그래도 열공해서 합격했다는 그 자부심은 뭐 이제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죠. 예. 뼈대 있는 집안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가 공인하는 부동산 뭐가 되는가? 전문가. 그럼 여러분 가치는 어떻게 돼? 증가되는 거죠.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죠 이제.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답게. 또는 내용연수 어떻게 되죠? 연장. 그러나 요 공부하다 보면 내용연수가 연장되기는커녕 좀 감소되는 범위가 있죠. 각종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면 돼. 짧고 굵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길게 질게 사는 것보다. 아유, 그렇지 않아? 저는 뭐 가늘게 길게 사는 것보다 그냥 짧게 굵게 살려는 사람입니다. 생긴 거 봐, 짧잖아. 굵게? 뭘로? 예. 난 그거 봐. 길게 사는 것보다. 자, 요거.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에 그 유형은 뭐예요, 여러분? 용계리. 자본적 지출액이 나와갖고 여러분 얘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관계합니다. 무슨 말 하면 이용 편의. 그 뭐 그냥 생각하지 마. 뭘로 돌려버려? 자본적 지출에 돌려버려. 그냥 이용 편의라는 말이 나면 그냥 자본적 지출에 돌려주면 된다. 자, 3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자, 끝자 뭘로 끝났어요, 여러분? 부담금. 다 이건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과금이죠. 공과금. 조세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공과금이죠. 그러나 조세처럼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내게 하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준조세라고 그러죠. 준조세. 자, 이거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갑시다. 4번, 토지 등이, 자, 요거 4번도 체크해 두셔야. 자본적 지출에서 요 4번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자, 토지 등이 뭘 당했다 그러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대. 그럼 자발적, 강제적. 그 대신 강제적이면 뭘 받거나 그러면 보상금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 부모님한테 전화를 갖고 엄마, 아빠, 우리는 뭐 수용당할 농지, 토지라도 좀 있어?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죠. 그러면 사랑하는 딸아, 그런 걱정하지 마라. 우린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화할 필요 없죠. 그래서 보상을 받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더 줘. 뭐 해달라고 그래? 증액. 그러면 증액해 주시면 걸어. 얘들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뭘 걸어? 소송 걸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그 금액은 여러분 요거 화살표 이렇게 해야 돼. 이때 소송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를 잡으시는 금액은 무제한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아서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합니다.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사례 들어야 되는데 뭐 사례는 나중에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소송비랑 화해비는 반드시 여기다 밑줄 연결시켜야 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뭐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만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필요금을 이렇게 잡았는데 뭘 계산할 때? 각 소득금액 계산할 때. 저거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잡는데 그럼 무슨 공제가 되네? 이중공제가 되네?
그러면 그 금액은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해야 되겠죠. 이런 거 잘 보셔야죠, 이런 거. 이런 게 키워드죠. 자, 그 다음에 5번. 재산세, 종부세, 수익적 지출세. 재산세, 종부세 밑줄 쳐. 무슨 세죠? 보유세죠. 예, 보유세는 절대 필요금으로 못 잡아. 예, 얘는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내는 애들이에요, 매년.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 뭐 내죠? 상속세. 증여받으면 증여세. 그걸 팔아버리면 그때 그 상속을 받아 상속세, 증여받아 증여세 필요금으로 못 잡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 뭐는 잡아 그래도 여러분, 저거 취득세는 잡죠. 당연히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아서 뭘 내야 돼? 취득세. 이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죠, 여러분. 좀 덥네요.